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투자 플러스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이은 유럽발 악재와 또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는 등 연이은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1769선으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3%의 급락이 나오면서 454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증시의 급락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종목에 대해서 고민하실 텐데요. 저희 센 투자 플러스에서 많은 도움 되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알고 계시죠? 02-3153-2613번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도 열려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센 투자 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먼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 연결해서 전문가들 어떤 종목 관심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769선, 또 코스닥은 454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연중 최저치 기록하는 등 정말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1.3%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코스닥의 급락이 심했는데요. 연 3% 가까이 급락이 나오면서 454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4.62포인트 하락한 1.37% 하락했는데요. 1769.3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 급락이 나왔습니다. 전일 대비 13.56포인트 하락하면서 2.9% 하락한 454.72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양지시 모두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 정말 걱정하시고 또 고민하셨을 텐데요. 저희 센 투자 플러스에서 많은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공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KB투자증권에서는 삼성테크인입니다. 가파른 실적 턴어라운드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인은 2분기 매출액 7,53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3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 컨센서스인 489억 원을 뛰어넘는 호실적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은 시큐리티 솔루션 사업부의 핵심 부품 내재화, 그리고 파워 시스템 사업부에서 엔진 부품 부문 가동률 상승, 그리고 반도체 장비 사업부의 칩 파운더 판매 증가에 기인합니다. 아울러 반도체 부분 사업부는 스마트폰향 BOC 물량 확대로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고, 특수사업부는 터키형 매출 재개로 전분기 대비 약 11% 매출 증가가 일어난 점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사업 부분이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삼성테크인의 장기적 성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시큐리티 솔루션 부문은 네트워크 장비군에서 고객 시스템과 그리고 삼성테크인 제품 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핵심 SoC 칩을 확보하여 네트워크 장비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현재 반도체 장비 부분은 상반기 출시된 고속 칩 마운터가 주요 고객사에서 테스트 중으로 내년부터 본격 양산 및 판매에 들어가면서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파워 시스템 부분도 그룹 내 캡티브 마켓 확보와 더불어 주요 부품의 내재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KB투자증권에서는 삼성테크인의 경영진단 그리고 경영진 교체 이후 긍정적인 모습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영업이익이 951억 원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에만 856억 원의 영업이익을 시작한 점은 경영진단 이후 그룹 내 종합장비 업체로서의 위상 확보 및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의 비용 관리 능력을 입증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최근 이러한 변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삼성테크인 중심의 삼성그룹 내 장비 사업 일원화, 그리고 그래픽 및 OLED 관련 장비 등의 신사업 아이템 확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면서 목표 주가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증권에서의 BHI입니다. 수저 어닝 양수를 점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BHI는 지난해 글로벌 HRSG 시장 점유율 11.5%로 두산중공업, 알스톰,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등 주요 중공업사들을 제치고 마켓쉐어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규제와 셰일가스 개발, 그리고 일본 원전 사고 등으로
가스 복합 화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글로벌 탑티어 HRSG 업체인 BHI의 영업 환경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천억 규모의 PC 보일러 수주가 임박이 돼 있고 하반기 수주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BHI는 국내 최초의 민자 석탄 화력 발전소인 동해 민자 발전용 PC 보일러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주 규모도 단일권으로는 창사 이래 최대치지만 본격적으로 대형 석탄 화력 보일러 시장에 진입하는 기념비적 수주라는 점에 고무적입니다. 또한 지멘스양 1,100억 원 규모의 HRSG의 상반기정 수주가 확정적이고 지난해 LOI를 맺은 포스코양 보일러 450억 원, 대구 혁신도시 HRSG 280억 원의 본계약도 8월 중에 예상됩니다. 이후에도 국내외 가스복합 화력발전소용 HRSG 발주 및 국내 민자 석탄 화력발전소 PC 보일러, 그리고 태안 및 여수 화력발전소 보일러 발주가 예정돼 있어 하반기 수주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38,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보증권의 LMS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에 귀 기울일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2, 3분기 실적 기대에 못 미쳤지만 긍정적인 소식에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2,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95억 원과 33억 원이 전망됩니다. 전분기 대비 각각 11%, 14%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당초 기대치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유는 신규 납부된 XLAS 제품이 6월 말부터 생산되어 매출 궤도가 낮아졌고 6월 매출이 5월보다 감소하는 등 세트 업체들의 주문이 기대에 못 미친 점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지난 5월과 6월 7인치 제품 매출 증가에 작년 말 킨들와이어 등 신규 7인치 저가 태블릿 물량으로 추정되어 하반기 신제품과 관련된 모멘텀은 보유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LMS가 기대하고 있는 신규 고객 확보와 아몰레드 소재 사업 진출은 3, 4분기에도 여전히 기대되는 모멘텀입니다. 8월까지 신규 고객 관련 납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납품 확정 시 금년 실적은 현재 예상 대비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주가는 기존 사업만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재 사업이 진출이 확인되면 주가도 제자리에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회복세에 접어든 시점에서 신규 사업이 구체화된다면 소재 업체로의 성장 스토리가 주목받을 것이고 이러면서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목표 주가 22,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센 투자 플러스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인데요. 두 분의 전문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센 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님, 양순모 전문위원님 두 분 남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센 투자 플러스 종목 상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하입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급락에 있어서 정말 고민 많으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던 하루인데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테라스미컨요. 네, 테라세미콘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 알 수 있을까요? 네, 3850원에 20%입니다. 네, 3850원에 20%요. 아, 오늘 5% 급락이 있었어요.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5%의 급락이 있었어요. 예. 네, 걱정하셨을 텐데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그래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네, 제가 이걸 손절을 못 해가지고. 예, 네, 이걸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목표가도 알고 싶고요. 예. 네. 매도 대응을 놓치신 것 같은데 손절가 목표가 한번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건 전문위원님 여쭤볼게요. 테라세미콘입니다. 매수가 3850원에 비중이 20%, 또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합쳐져서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치 이런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폭포수가 쏟아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될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보통 보면은 이제 왜 전문가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손절매를 못했냐, 그리고 빨리 손절매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뭐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거래를 해보면은 사실은
너무 원칙적인 손절매만 따지다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손실을 확정짓게 되면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손절매를 하려고 하면 또 좀 어려운 시기가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일단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니만큼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앞으로의 주가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 나왔다면은 금방 주가가 회복을 해서 원상 복귀를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 주식을 바로 던지는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매도부터 하는 형태의 전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차라리 과매도 영역이 와 있는 만큼 주식을 차라리 보유를 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나을 듯 하고요. 나중에 이제 반전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가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약세를 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립니다. 다만 지금 당장 매도보다는 반전이 좀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한 2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00원 정도에서 28,500원 사이 정도를 매도 목표가로 노리시고 그 정도에서 비중을 좀 축소시키거나 또 매도를 하셔서 나중에 저점에서 재공략을 하는 전략을 한번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중기적으로 보면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반영이 돼서 빨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대응 전략을 짜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세라테미콘에 대한 또 진단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양순모 전문위원께 여쭤볼게요.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 15만 원에 비중이 50%라고 하시네요. 손절가가 궁금하다고 184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뭐 기존에 주도하였던 업종들 그리고 경기 방어주와 경기 민감주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면요. 최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 민감주들 화학, 철강, 화학 업종과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소비재 이런 관련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존 15만 원 정도의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회복돼야 되는 자리는 13만 8천 원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좀 수급적인 형태를 놓고 본다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들이 공매도를 때려놨던 뭐 3개월, 6개월, 1년에 대한 평균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15만 원 이하의 15만 원 수준 구간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좀 급하게 손절매를 좀 잡고 보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비중이 50%이시기 때문에 조금 다소 걱정은 됩니다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쉽게 13만 원짜리는 이탈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PBR 1배 미만인 수준이 바로 1770포인트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는 쉽게 이탈될 자리가 아니고 또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에 대한 또 기대 유입 기간 기대 유입도 한번 볼 수 있는 만큼 13만 원 이하의 가격이 온다면은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를 좀 이견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비중이 50%이시기 때문에 현재 포지션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여유 있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떠한가.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한 17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에 대한 의견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또 보유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두산엔진 살펴보겠습니다. 14,800원에 비중이 100%세요. 손절을 해야 되는 이렇게 820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산엔진 오늘 3% 하락 나오면서 9,320원 종가 마쳤습니다. 최병구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은 지금 너무 많이 물리셔가지고 지금 당장 뭐 대응을 하시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비중도 100%라고 하시니까 우리 전문 용어로 몰빵이라고 하는데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당장 매도 대응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 반전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은 중대형주는 크게 급락은 안 하는데 지속적으로 찔끔찔끔 계속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 자체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나쁘긴 한데 체감적인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결국 더 나쁜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잘 버티다가 좀 잘 버텨왔고 수익을 줬기 때문에 개인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간에 코스닥 시장은 막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손실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하면서 갈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차라리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반등을 기다리시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렸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 빠른 회복을 해주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시장의 그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기만 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중대형주나 그 관련 종목들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당분간 좀 어려운 구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전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나중에 충분히 떨어지고 주가가 바닥을 잡으면은 그때 가서 재공략을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 사이까지 올라오면은 그때는 뭐 일시적인 좀 후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줄이셨다가 나중에 주가가 더 내려와서 바닥이 잡힌다든지 하면은 그때 가서 재공략을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두산 계열사이기도 하고 상황 자체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후퇴하면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아무래도 종목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대응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엔지는 비중 축소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센 투자 플러스 상담 원하시는 방법 2가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02-3153-2613번 전화 열려 있습니다. 또한 무료 문자도 열려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센 투자 플러스 먼저 2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또 증시가 이렇게 빠졌는데 목소리가 밝으시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글쎄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네오이즈 인터넷네. 네, 네오이즈 인터넷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1,750원에 20%입니다. 네, 11,750원의 비중이 20%면 예. 오늘 4%, 5% 가까이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네. 우선은 매수가 근처에 있긴 해요. 네. 네, 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제가 어저께 들어갔는데, 예. 이게 이제 좀 턴을 하려나 싶어서 했고, 또, 런던 올림픽 때문에 예. 제가 어저께 매수를 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장이 좀 내려가네. 네, 어제 예, 그런데 혹시 이게 런던 올림픽하고 좀 상관이 있는지, 네. 그리고 또 매도가, 목표가하고 네. 또 손절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네, 네오이즈 인터넷이 런던 올림픽과 관계가 있는 종목인지 또 목표가, 손절가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순모 전문위원님 네오이즈 인터넷입니다. 런던 올림픽과 관계가 있는 종목인지 또 목표가, 손절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그 런던 올림픽과 관련된 수혜주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종목을 지금 매수가 근처에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불안한 만큼 현재의 자리에서는 리스크 관리는 확실히 해줘야 된다는 점을 일단은 인지를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뭐 그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경우는요, 그 올림픽 공식 글로벌 라이선스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모바일에 대한 게임 출시를 또 했고요. 또 여기서 그 현재 뭐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다운로드 수와 또 매출에 대한 증가 추이도 지금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올림픽 수혜주 로 일단은 봤을 경우에는 일단은 지적적인 관계에 얽혀진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원 판매, 지금 요즘 들어서 뭐 K-팝이라든지 뭐 지금 음원에 대한 유통되고 있는 그 다운로드를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다운로드에 대한 이런 그 가격을 이제 그 돈을 받고 이제 그 음원에 대한 이제 그 가격을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그 매출을 올리는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하반기나 그리고 2012년도에 갈수록 이게 계속 단가를 계속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또 수혜주로도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자리에서 11,750원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11,000원 구간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좀 비중을 한번 축소를 하시거나 혹은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그 올림픽 수혜주로 봤을 경우에는 단기 그 모멘텀과 재료를 보고 들어갔다면 13,500원 정도의 단기 목표가를 잡고 한번 대응하시는 쪽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은 베이직하우스입니다. 매수가 1,850원의 비중이 10%.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929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최병근 전문위원께서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는 그렇게 멀지는 않은 상태니까 장기적으로 물려 계신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완전 추세가 약세 흐름에서 이제 옆으로 기기 시작해서 아직은 바닥을 다져야 될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가가 그 앞전에 5월 달에 급락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크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사실은 6월 달에 시장이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전혀 반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도 지금도 뭐 결국 크게 하락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치 자체는 괜찮아요. 베이직 하우스가 경기가 살아나고 상황이 좋아진다라면은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전 시도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략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요번에 반전 잠깐 나오면은 전 고점 12,000원대 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 확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12,000원 정도 되면은 단기로 한번 보고 짧게 끊어치든가 아니면은 중장기로 보시고 더 끌고 가셔서 회복되면은 14,000원까지 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든 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지금 장이 아무래도 약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현재로서는 한 12,000원 정도에서 짧게 치고 받고 하면서 다시 또 재공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매수가 97,800원에 비중이 5%인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279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양승모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그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 대한 증가와 또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업종인데 또 여기에 더불어 기관 투자들이 꾸준한 순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계속 강하게 반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직 밴드권 내에 박스권 트렌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좀 더 옆으로 기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다면 이 박스권 하단부를 오히려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일단은 하락세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현금을 좀 더 보유하시고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10만 원을 돌파를 하는 박스권 10만 원 자리를 돌파를 했을 때 오히려 이 자리를 안착하는 흐름을 보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서 베팅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86,000원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급락이 좀 나올 수 있는 현재 자리라고 일단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손절가는 한 87,000원 수준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10만 원 구간대에 안착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네, 메디포스트는 박스권 돌파 여부를 꼭 지켜봐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이테스트예요. 네, 아이테스트요. 네, 비중이랑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22,800원에 40%. 22,800원에 비중이 40%요. 예, 네, 오늘 또 3%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예. 네,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어떤 점 상담 좀 유념 있게 도와드릴까요? 올라가질란지 예. 그게 문제입니다. 네,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실 예. 것 같아요. 예. 좀 주식 투자하실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편이세요? 장기로 가도 됩니다.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또 장기적인 목표가 한번 저희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테스트입니다. 매수가 2,800원에 비중이 40%고요. 장기적인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자,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은 지금 단기간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마 그 쉴 틈 좋으시든 간에 지금 당장 올라올 때 손절매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아마 중장기를 생각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경기 후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경기 축소나 이런 거에 따른 그 매출 축소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강해지면서 주가가 계속 끌고 내려오는 상태거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요 매출처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주가가 아이테스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이제 결국은
그 뭐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불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파에 주가가 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야지만이 ITS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차라리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반등 포인트가 잡히면은 일단 저항 라인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항 라인이 지금 단기간에는 2,800원 정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매수가시니까 사실은 여기서 돌파 여부를 보시고 주가가 더 넘어가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2,800원 돌파가 잘 안 나오고 좀 주가가 시원찮다 그러면은 그때는 매도를 했다가 다시 또 재공략을 하시는 방향이 있을 수 있겠고, 거기를 뭐 힘차게 돌파를 한다라면은 그때는 더 끌고 가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조금 인내를 갖고 보유를 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2,800원 잡아드리겠고요. 또 중기적으로 한번 더 치고 넘어가서 상황을 좋게 만든다라면은 3,200원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목표가가 나오기까지는 어쨌든 증시의 상승이나 특히 하이닉스의 주가가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유념하셔서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SK 하이닉스 주가와 또 비교하시면서 같이 주식 투자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02번님이 보내셨고요. 인터플렉스입니다. 매수가 57,000원의 비중이 30%. 대응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5%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55,000원인데요. 양순모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인터플렉스의 차트의 모습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응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박스권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52,500원부터 59,000원 사이에서 그 가격 밴드 지지와 저항 구간을 보시면서 대응하는 쪽에 대한 이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추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과는 비교적으로 비교가 되는 지금 차트의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애플이 신제품에 대한 애플에게 납품하는 신제품을 납품할 것이다. 이에 따른 수요에 대한 신규 수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를 또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게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적인 이익 부분도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현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오히려 현금은 오히려 보유 쪽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만약에 주가가 한 59,000원 그리고 매수가 윗 구간대에 올라왔을 때에는 한 59,000원 수준부터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을 드리겠고, 오히려 52,500원 자리에 이하로 52,500원 근처에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추가 매수를 하면서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서 좀 짧은 대응을 좀 하시는 쪽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52,5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다면 저는 손절매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여기 자리에서는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이 박스권 트렌드 대응을 한번 하시는 쪽에 대한 이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202번님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KL입니다.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현재와 같은 시장 속에서 GKL 매수해도 될까요? 최병곤 전문위원님.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라면은 매수는 가능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또 잘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종목들이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급락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가격 디스카운트가 돼서 저가 매력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사실은 시장이 반전 포인트를 잡고 돌려 세우면은 그런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급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GKL만 보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급락이 나온 종목들도 언제 저가가 잡힐고 언제 바닥을 잡고 돌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GKL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 자체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겪고는 있지만은 해외에 대한 그 매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꾸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이나 중국 관광객이 계속 또 들어오면서 그 해외 그 외국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이런 카지노 사업 같은 거는 굉장히 호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도 하고 또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당분간 좀 더 상승세를 더 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올랐을 때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많이 내려왔을 때, 즉 한 22,000원 내지 3,0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더 좋은 가격을 잡고 수익을 쉽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매수하실 타이밍 잘 잡으셔서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841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다급한 문자 같은데요. NC소프트입니다. 매수가 20만 7천 원에 비중이 20%라고 하세요. 진단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양순모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NC소프트는 저는 차라리 매도를 하고 네. 오히려 그 주가의 위치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추세대를 다시 한번 돌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는 쪽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밸류에이션 대비로는 최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NC소프트에는 우리가 리스크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사업적인 부분들과 또 구조 변화로 인해서 뭐 이번에 뭐 김태진 그 대표가 뭐 지분을 뭐 매각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구조 변화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이 아마 위축된 투자 심리를 상태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매도가 또 매도를 불러오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NC소프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신규 게임에 대한 그 성과와 또 중장기 사업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약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가시화되면서 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보면은 오히려 짧게 대응은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만 7천 원 정도에 들고 계시다라면은 오히려 이 박스권 트렌드에서 한번 매매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만 원을 이탈했을 경우는 매도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22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22만 원대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대응하면서 짧게 작은 박스권 밴드권 내에서 한번 대응하시는 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짧게 대응하라고 하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1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 EP고요. 매수가는 6,926원에 비중이 20%라고 하시네요. 전반적인 진단이 궁금하다 하세요. 자, 이 현대 EP 같으면은 지금 6,900원대면은 상당히 예전에 주가가 한참 올라갈 때 물리셨다가 지금까지 그 특별한 대응을 못 하시고 갖고 계신 상태인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에너지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전력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친환경이라든지 저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또 그런 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관련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EP 같은 경우도 지금 분류를 하기에는 차량 경량화 쪽으로 많이 그 부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에너지 소모에서 친환경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를 시킬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시장이 많이 약세를 탐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꾸준히 타주면서 분위기가 좋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한번 더 오르면은 연속 상승 때문에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고 특히 지금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다른 종목은 다 빠지는데 혼자만 오르면은 이게 또 그 시장에 질투 어린 시선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또 거기서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매수가는 지금 높으시지만 일단 요번에 이렇게 오를 때는 어쨌든 기회를 활용을 좀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고 다시 빠져버리면 억울하니까. 그래서 요번에 반등 포인트 좀 나오면은 한번 강하게 치고 오를 때 6,000원 너머에서는 일부를 좀 축소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가가 밀리면은 5,000원대 초반권에서 그 물량을 다시 재매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요, 평균 단가는 많이 낮추면서도 종목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오면 좀 줄였다가 다시 내려오면 재매수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쓰신다면은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검색하는 모든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합니다. 시청자님께서도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54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휠라코리아입니다. 매수가 71,300원에 비중이 10%. 전망이 궁금하고 또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오늘 1.7% 하락이 있었습니다. 65,700원인데요. 양수모 전문위원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가도 일단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연금에서도 좀 매수를 해가지고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지금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이제 그 의류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그 회사죠. 저는 오히려 좀 아쉬운 게 있다라면은 이번에 그 박근혜 그 테마로 인해서 뭐 1인
뭐 1인 1스포츠에 대한 뭐 이런 또 테마가 또 갑자기 또 한번 불었었는데 그때 이 종목도 같이 한번 부르면서 같이 주가가 상승이 나왔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워낙에 좀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테마성 바람을 좀 불지 않은 것 같고요. 우선 기업에 갖춰진 이런 밸류에이션 대비로 일단 주가를 좀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휠라코리아가 만약 주가에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은 추가 매수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좀 무추세, 그러니까 추세가 없는 비추세 구간대를 많이 그리다가 지금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좀 접어든 그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저가 매수를 오히려 그 고집하시기보다는 현재 자리에서 7만 원 구간대를 돌파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에 대한 이견을 저는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하락 파동이 멈춰진 이후에 오히려 다시 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을 확인하시고 저는 매매에 대한 이견을 잡아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또 현금을 뭐 단기성으로 돌리실 게 아니시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다라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한 7만 원이 넘어갔을 때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8만 원 수준까지 한번 보셔도 괜찮다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단기 목표가 8만 원 적절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861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LG전자를 오늘 손절을 하고 LS 산전을 들어갔습니다. 매수가 6만 200원에 비중이 12%. 잘 매수한 건지 이렇게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꼭 수익 볼 수 있도록 꼼꼼한 전략 부탁드릴게요. 최병근 전문위원님. 예, 사실은 뭐 오늘 같은 시기에서는 이 바꿔 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의 하락 자체가 사실은 지금 뭐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시장 전체가 무너지니까 종목들이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보시기에도 이제 LS 산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5월 달 들어서 6월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좀 타서 추세를 되살려 놓은 상태고 LG전자는 지속적으로 약세가 타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추세가 안 좋고 LS 산전은 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참 아이러니한 요소가 우리가 정석적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LS 산전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어떤 실전 매매를 해보다 보면은요. 그 개인들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주식을 갖고 가는 경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가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종목이든 많이 안 오른 게 또 오르기가 쉽고 대응하기도 쉬운 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는 몇 개월째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도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가격 메리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LG전자가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부실주나 흔히 말하는 그런 개별 종목들처럼 계속 부도 상황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단기 낙폭 과대라는 건 분명히 메리트가 있고 매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달부터 6월까지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종목의 추세가 강하고 진행이 좋으니까 그렇게 오를 수도 있지 않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창이 약할 때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교체하지 말고 그대로 계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하지만 LS 산전도 엄청나게 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고요. 또 지금 아마 사시는 의도 자체가 지금 무더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난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시고 아마 이쪽으로 공략을 하신 건데 그런 전망은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단기 대응으로 한 63,000원에서 64,000원 정도 보시는 목표가를 보시고 짧게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LG전자를 다시 복수전을 한번 하러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종목 한 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524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유진기업을 3,905원에 20% 매수하셨고요. JMT는 4,000원에 20% 매수하셨다고 하십니다. 많이 빠져서 걱정입니다 하시는데요. 두 종목 다 하락하고 있고 유진기업은 7.6% 급락이 나오고 있네요. 양순모 전문위원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지금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하이마트 주식과 일단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대부분이 코스닥 종목들이
이유 없는 거의 투매장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실 그 차트로 보면요, 유진기업은 좀 차트가 좀 유용합니다. 그 주가가 이제 다중 바닥을 만들면서 바닥을 다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이번 주가의 약세장에 이어서 같이 추가적인 하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좀 추가 하락이 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20%의 매수 단가가 3,900원이시라면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로 약 한 손실 구간이 좀 꽤 크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종목은 계속 매수가가 오기 전까지 계속 기다리시기보다는 좀 평균 단가 작업을 좀 하시는 쪽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유진기업이 밀릴 수 있는 자리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면은 한 2,500원까지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2,500원 구간대를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2,500원 테스트를 받은 이후에 주가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2,500원 구간대에서 한번 물량을 한번 또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3,000원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좀 대응하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다음으로 JMT입니다. JMT 같은 경우도 지금 4,000원 정도의 보유를 하고 있었더라면 지금 주가 위치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쌍 고점 자리에서 계속 요 자리 저항이 걸리는 자리에서 계속 매수를 하셨다라는 건데,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시점이 일단 좀 잘못됐다는 점을 일단은 놓고 보시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손절가 확실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150원을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무더위 폭염에 또 주식 급락까지 많은 분들 걱정하실 텐데요. 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인프라웨어입니다. 매수가 9,500원에 비중이 20%. 기술적인 분석으로 향후 전망을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요. 이틀 동안 급락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7% 가까이 급락했던 인프라웨어입니다. 최병곤 전문위원께 여쭤볼게요. 예,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종목 자체의 어떤 문제보다는 역시 시장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락세를 타고 있고 바닥을 잡고 돌다가 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타격이 제일 크거든요. 사실 그동안 계속 빠졌던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더 내려가지 않고 반전을 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유지가 되는데, 최근에 돌파가 시도되다가 거기서 실패를 하고 꼬꾸라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아무래도 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바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는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종목이 과거에 기업 가치를 감안했을 때도 주가가 떨어졌던 가격대가 7,000원대였었고, 그때부터 반전 포인트를 또 다시 잡고 올라왔다가 16,000원권까지 갔었죠. 그리고 다시 또 지금 떨어진 거니까 지금은 차라리 보유를 좀 하시면서 반등을 기다리시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으셨다가 밀려버린 거는 속상하지만은 완전히 중기적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꺾어지는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등이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반등이 나오면은 지금 현재 저항 라인은 대략 9,200원 정도 됩니다. 그 9,200원 정도의 저항 라인이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주식을 줄일 건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갈 건지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현재로서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매수가 10만 원의 비중이 50%인데요. 양순모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오늘 시장의 주 하락된 원인이 바로 애플의 실적 부진에 의해서 주가가 일단은 휘청휘청 거렸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이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이 됐다라는 부분을 해서 뭐 IT 관련 업종들을 같이 많이 동반 하락을 시켰는데, 오히려 실적 부진이 나왔다면 그에 따른 수혜주는 바로 삼성전자 쪽으로 아마 수혜가 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시장이 수요 포화 상태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도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저는 갤럭시 3 이번에 판매되고 있는 부분들과 예약 판매되고 있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앞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는 저는 지금 베팅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기도 지금 주가가 10만 원, 그러니까 9만 원대 구간대부터 이전에 만들었던 이 박스권 트렌드에서 아직 주가가 하향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95,000원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단계적으로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10만 5천 원 구간대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시세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여기에 또 수급 개선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투자들이 꾸준한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만 같이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은 좀 더 수월한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수급도 같이 함께 보시면서 또 매도가 92,000원 지지 여부 또 목표가 10만 5천 원 선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매수가 7만 2천 원에 비중이 70%고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184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병근 연구위원님 도와주시죠. 예, 이 종목은 사실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고 또 증권주들이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자꾸 들고 가게 되고 또 그래서 올라왔을 때도 본전될 때까지 주식을 안 팔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장기 하락 종목에 대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태거든요. 매수가가 지금 7만 원권을 넘는다라면은 예전에 한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할 때 그때 샀다가 물려버리면서 대응을 전혀 못 하신 케이스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추가를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타는 상황에서는 단기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중장기 추세가 살아나려면은 뭔가 업황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를 하시더라도 많이 내려왔다라고 추가를 하시는 것보다는 바닥을 짚고 오름세를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할 때 추가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제 오름세를 탈 때는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은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냥 보유만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락장에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드리고자 상담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명쾌한 상담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님,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센 투자 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께 조금 더 다가가고자 만남의 폭을 넓혔습니다. KTV 올레 ITV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